헌법재판관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헌법재판관이 가져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서면 질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정확히는 않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 그러니까 자유민주 질서를 수호하고 뭐 법치주의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수호하는 투철한 헌법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려는 굳건한 신념,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고길각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뚜렷한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 신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확고한 헌법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법치국가 맞지요? 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지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안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죠. 네, 대통령 선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법치국가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후보자님 계엄 선포 당시에 집에 계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날 12월 3일 10시까지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저는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네. 12월 3일 오후 10시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전쟁은 없었습니다. 네, 북한과의 국지전이 있었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네, 12월 3일 밤 국회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침입했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청 건물 곳곳이 부서지고 망가졌고 계엄군을 막다가 보좌관 국회 직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회를 막아선 경찰들 때문에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다가 많은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담장을 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백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셨고 응원봉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밤을 새워 국회를 지켜주신 시민들이 계셨고 이런 열정과 참여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민의 헌신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엄의 역사를 아십니까? 뭐 계엄이 발동됐던 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4.19 혁명 막기 위해서 계엄이 선포되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고 부마 민주 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전두환은 군부의 정권 장악을 위해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고요. 수많은 광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후보자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는 수단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한창 후보자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를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계엄령이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네,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네, 지난 12월 3일 10시 27분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저녁 그 시간에 윤석열이 느닷없이 계엄을 선언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네 번째 계엄 선포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선 계엄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인권을 억압하려는 시도였지만 국민들의 단결된 저항 앞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한겨레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꽤 오래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군대 사조직이 이 계엄에 동원됐다. 그러나 그 준비 상황이 엉성했다. 내란 세력들의 무능이 큰 다행이었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계엄을 사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이 체포 대상으로 적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담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사 보셨죠?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계엄을 모의한 자들이 조금만 더 유능했다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 지금 여기에 없었을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12월 3일 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나 북한 간의 국지전이 없었다고 답변하셨죠? 네. 네, 12월 3일 당시 전시 사변 등 계엄 선포 요건이 성립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어서 명확하게 제 의견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2분. 어떤 다른 견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상황에 대해서 발령된 상황 자체에 대해서 뭐 견해가 좀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 사변 등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성립되는 상황이 있다 이런 견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은 그러면 전시 사변 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가기관의 위해를 가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죠? 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무력으로 방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부상을 입었죠. 알고 계십니까? 네.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고 상해를 입힌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규정상 비상계엄 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자체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 일부 행정과 사법에 한정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위원장 직권으로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없는 것이 맞죠? 그것은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행위이죠.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따라서는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규정이 없는데 위헌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박희승 의원